그동안에 금융장세, 실적장세에 이어서 이제는 드디어 좀 우려하는 역금융장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엔솔이라는 대어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그냥 트레이딩 전략으로서 배터리 셀 3사를 체크를 하는 거고,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그냥 가치 투자 관점에서 가져갈 것인가 그 여부는 그 이후에 결정을 하면 되는 거죠. 이제 오미크론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뭐 유럽 시장도 오늘 새벽에 보니까 뭐 많이 올랐고 미국도 뭐 나스닥 3% 이상 올랐으니까 일단 공포는 완전히 해소된 걸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건 어떤 일시적인 어떤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현상으로 봐야 될까요? 현재 진행형이었고요. 또 12월 10일 전후해서 이렇게 같이 말씀드렸을 때 공교롭게도 그 타이밍 자체가 오미크론 관련된 초기 데이터, 그러니까 이에 따른 기존의 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효과가 있느냐, 전염력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에 따른 이 우리가 치명률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초기 데이터가 나오는 시기였어요. 지난 주말과 이번 주 초에 초기 데이터가 나왔고, 다행히 우리가 예상을 했던 대로 전염력은 상당히 높지만 치명률 자체는 낮고, 이런 부분 자체가 새로운 바이러스와 감기의 좀 중간적인 성격, 이런 부분을 띠고 있는 가운데 감기처럼 이제는 이게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오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이제 뭐 스파이크 단백질이 어쩌고 16개가 32개가 됐기 때문에 전문가는 이제 코로나의 종식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거잖아요, 지난주에. 그런 부분이 초기 데이터를 통해서 일정 부분 증명이 되었고, 미국 시장의 강세는 그냥 심플합니다. 이틀 연속 강하게 올라왔었던 것은 지난주에 오미크론의 확산에 따라서 치고받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뭐 리오프닝이다, 기술주다 왔다 갔다 했었지만, 이틀 연속 미국의 뭐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인 파우치 소장이 이와 관련돼서 크게 문제없다, 경미하다, 이 부분 자체를 확인시켜주면서 이틀 연속 안도 랠리가 나타났다는 거죠. 이게 추가적인 산타 랠리로 연결이 되면서 1월 효과, 이런 부분들 계속 이어질지 여부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즉 시장에서 우리가 불확실성이 있었던 2800까지 끌어내렸었던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다. 다만 끝난 게 아닌 게, 지금 우리나라 당장 오늘도 7,000명 넘어갔었던 게 오미크론 때문이 아니라 지금 델타 변이 때문에 그렇잖아요. 주도종이 델타 변이 7,000명,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오미크론이 여기에 받고 묶고 더블로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도종이 이제 오미크론으로 바뀌어가는 가운데 확진자는 더 늘어날 수 있지만 백신의 효과가 좀 더 확인이 되고, 확진자가 10,000명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부분 자체가 단계적으로 완화가 되는 시점이 되면 그때 가서는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근데 현재는 바톤 터치하면서 진행형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니까 현 시점에서는 이런 부분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모니터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완전히 안심하기는 좀 이른 상황이다. 그렇죠. 이렇게 진행형인 정리를 거죠, 지금은. 하고요. 그런데 사실 그동안의 조정이 과연 오미크론 때문이었냐 하는 데에는 또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에서의 어떤 빠른 파월의 매파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크거든요. 네, 그게 큰 것 같아요. 일단 오미크론이 한 대 때렸고요. 울고 싶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워로 테이퍼링, 이런 부분 자체가 강화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울고 싶은데 뺨을 제대로 때려준 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상으로는 오미크론 얘기를 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돈줄을 좀 더 빨리 쥐겠다는 거예요. 비정상의 정상화 빨리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파월이 이제 재신임 이후에 인플레이션 파이트로 변모를 하면서 가장 먼저 얘기를 했었던 게 결국 테이퍼링이에요. 테이퍼링이라고 하면 점진적으로 이렇게 축소가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수도꼭지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 풀로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MBS라든지 국채 이런 것들을 1,200억 불씩 계속해서 매입을 하면서 시장 유동성을 1,200억 불씩 매월 공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기존의 전망치는 어떻게 됐었죠? 경로는 올해 12월부터 스타트 끊어가지고 내년 6월까지 150억 불씩 줄일 거야. 근데 지금 다음 주 FOMC잖아요. 다음 주 FOMC 우리나라 시각으로 목요일 새벽이면 결과가 나올 건데, 이게 한 달에 150억 불씩 축소하는 게 아니라 300억 불씩 축소할 수 있다. 그러면서 내년 6월이 아니라 내년 3월에 끝날 수 있다. 이 부분이죠. 그러면 테이퍼링 끝나고 이제 비정상 정상화 됐으니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내년 하반기에 공격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설 수 있다. 이게 지금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고, 말씀하셨다시피 오미크론은 거기에 대해서 울고 싶었는데 뺨을 때려준 격이고, 거기에 제대로 이제 날린 것은 결국 문제가 되는 게 테이퍼링이고, 그동안에 금융장세, 실적장세에 이어서 이제는 드디어 좀 우려하는 역금융장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런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우려 섞인 부분이에요. 이러한 상황,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뭐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 그 FOMC 회의 결과도 좀 지켜봐야 되는 여러 가지 변동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 나눴던 어쨌든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가라앉은 이런 상황인데 리오프닝 중 그러니까 여행주라든가 항공주의 움직임이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네네.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까요? 1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000선 이상 윗선에서 올라갔을 때 그동안에 이제 반도체와 더불어서 다 같이 올라왔었던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을 되돌린 기술적 반등을 일정 부분 마무리하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이제 셈법이 복잡해지는 거죠. 2,800에서 3,000까지 올라왔을 때는 그동안에 많이 빠졌었던 종목들 위주로 세게 올라왔었고 그 안에는 낙폭 과대주와 그리고 낙폭 과대이면서도 내년도 실적을 바라볼 수 있는 반도체 같은 쪽이 같이 섞여서 같이 올라왔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3,000선 이상 올라간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옥과석을 구분하는 가운데 셈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올 만큼 올라왔지? 그러면 그동안에 많이 빠졌었던 쪽이 어디지? 메타버스 NFT 게임 쪽이잖아. 그럼 그쪽이 일정 부분 올라오고 많이 올라왔었던 쪽에서 약간의 힘은 빠지는 부분이고 그 가운데서 힘이 빠지고 다시 갈 수 있는 쪽과 그리고 낙폭 과대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고 나서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리오프닝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약간은 후자에 속할 수 있다. 왜? 하나가 변수. 결국 그동안에는 이런 오미크론 안도 랠리 때문에 그동안 올라왔었다면 다시 한번 또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신규 확진자 7,000명 넘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당장의 실적도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는 당장 턴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투자 기대감이 있지만 올해 4분기 어떤가요? 내년 1분기, 2분기 좋아질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계속 이제부터는 숫자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그동안 이제 들고 있던 분들 이게 오미크론이 끝난다고 해서 이쪽 리오프닝 주들이 더 앞으로도 계속 더 오르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불안해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미국에서도 보면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유독 세게 올라와요. 여행, 레저, 항공.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여행, 항공, 면세점, 카지노, 그리고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계속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올라왔었고 이 부분이 좀 더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앞서 뭐 디스플레이 뭐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비중을 줄인다면 저는 오히려 이쪽을 먼저 줄일 것 같아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을 먼저 줄여놓고 그리고 밑에서 같이 올라왔지만 만약에 12월 중순 이후에 만약에 메타버스 NFT가 반격을 치면서 만약에 반도체가 꺾인다. 그럼 오히려 반도체를 좀 살 것 같아요. 내년을 바라보면서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 계속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그동안에 올 한 해 내내 계속 주목하지 않았던 실적 숫자를 왜 지금 봐야 되냐면 결국 내년도 농사에 대한 고민 때문에 그래요. 업황이 좋아진다. 결국 숫자가 좋아질 거라는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주가를 끌어올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숫자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에 먼저 베팅을 해야죠. 근데 그 숫자라는 측면에서 아직 리오프닝은 아직 약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대감이 좀 큰 거죠. 실적이 아직 확 현실적으로 받쳐주기에는 좀 아직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니. 그렇죠. 기왕이면 둘 중에 만약에 하나 고르게 된다면 저는 반도체를 고르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2차 전지 완성 배터리 업체들 흐름이 괜찮거든요. 그동안 좀 힘들어 하다가 이것을 어떻게 이유를 찾아봐야 될까요? 심플합니다. 딱 투 트랙이에요. 딱 투 트랙.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올 한 해 내내 시장을 주도했었던 주도 섹터가 어디죠? 2차 전지죠. 2차 전지.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소재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2차 전지 소재죠. 왜냐하면 배터리 셀 3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국민주에서 배신주로 낙인 찍힌 이후에 떨어졌었으니까. 그렇죠. 2차 전지 소재 쪽이 강하게 세게 올라왔었고 특히 그게 더 두드러졌던 것은 에코프로 PM의 10조 원대 수주 이후에 올 여름부터 시작된 랠리 때문에 그랬었죠. 그러면서 양극재, 음극재, 최근에는 뭐 전액 그리고 동박까지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그렇죠.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었다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11월 말부터는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이 차익실에 나온다. 2차 전지 같이 빠졌었죠. 그리고 최근 두어 달 동안에 게임빌 컴투스, 위메이드는 보니까 7, 8배 올라왔고요. 두 달 동안에. 그리고 게임빌 같은 경우는 대여섯 배가 올라왔어요. 컴투스는 2배가 올라왔더라고요. 두어 달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11월부터 두어 달 동안에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른 쪽 게임 팔자. 올 한 해 내내 가장 많이 올라왔었던 두세 배 올라왔었던 2차 전지 팔자. 그러한 모습이 3주 동안에 가장 세게 나타났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대주주 양도세 이런 부분이 원래는 예전에는 배당락 때문에 12월 말이었어요. 12월 28일 전후였지만 그 시계 자체가 사람들 합리적 기대가 땡겨지는 거죠. 12월 중순, 12월 초 계속 땡겨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2월 10일 전후를 본 거예요. 그런 부분 자체가 이제 세판짜기가 다음 주부터 나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많이 바스켓에서 비워놨다면 일정 부분 다시 채우겠죠. 많이 빠졌던 2차 전지 그리고
메타버스 NFT 관련된 뭐 이런 게임이라든지 엔터미디어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 그런 부분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만 하나 더 체크 가능할까요?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2차전지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같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같이 한번 보시기 편하게 이렇게 한번 보죠. 뭐냐면 11월 17일 날, 18일 날 전후해서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주도 섹터가 단기 고점을 형성을 하고 정확하게 지금 딱 3주 됐거든요. 3주 동안에 많이 빠졌었던 낙폭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많이 빠졌는지 보자고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2차전지 얼마나 빠졌는지 보면 에코프로 19.8%, LNF 19%. 뭐지? 양극재 관련 대장 에코프로, LNF, 에코프로 BM 보시면 아시겠지만 20%까지 빠졌죠. 그리고 주요 종목들 여기 대부분 다 빠졌잖아요. 그나마 2차 전지는 올 한 해 내내 계속해서 올라왔으니까 그나마 덜 빠진 게 이 정도입니다. 최근에 한 두어 달 동안에 앞서 6, 7배, 7, 8배씩 올랐다고 하는 게임은 어떨까요? 더하죠. 낙폭이 20%가 아니라 30%. 데이브 시스터즈 32%, 위메이드 31.1%. 이게 올 한 해 YTD 수익률이 아니라 지난 3주간은 딱 그 수치입니다. 컴투스 22.7%, 크랩톤 등등. 그리고 게임뿐만이 아니라 가상자산 NFT 볼까요? 여기 서울옥션도 있네요. 22.6%, 갤럭시 모니터리, 게임빌 등. 그리고 메타버스도 볼까요? 맥스트, 덱스터 더하죠. 33.3%. 3주 만에 3분의 1이 날아갔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야죠. 12월 중순부터는 이런 쪽의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 심지어 하이브도 지금 거의 17.7% 빠지네요. 자, 그럼 이제부터 생각을 하겠습니다. 12월 중순부터 이렇게 많이 빠졌으니 자, 첫 번째 우리가 고민할 게 골이 깊었던 종목들이 이제 또 다시 한번 또 산이 높을 수 있잖아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또 골이 깊었던 종목들이 되돌림이 나오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만큼의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이냐. 기존은 고점을 넘어가면 에브리바디 해피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되돌림의 강도가 얼마나 될까. 그냥 저희는 심플하게 생각해요. 낙보고 절반 반가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오늘 예를 들어서 게임빌 뭐 10몇 프로씩 올라오고 컴투스 한 8, 9%씩 올라오는데 22.7% 빠졌잖아요. 그럼 고민하는 거 자체 10일 전후에서 고민하는 게 한 10% 정도 이상은 올라올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을 첫 번째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앞서 2차 전지 여쭤보셨잖아요. 2차 전지도 이 범주 안에 들어가요. 2차 전지도 그동안에 주도했었던 쪽이 많이 빠졌었잖아요. 3주간.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사판짜기 할 때 이런 쪽에서 최소한 반가 이상 가는구나. 그리고 그 이상 올라가는지 여부 나타나는지 체크하자. 두 번째, 이런 쪽이 다시 올라오게 되면 지금 가다가 좀 오늘 쉬고 있는 반도체를 위시한 이러한 종목들은 어떻게 될까? 그런 부분 같은 경우를 계속해서 우리가 12월 중순에 고민을 해놔야 최소한 이런 것들이 내년도 1월달, 2월 초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농사를 짓고 우리 포트폴리오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시장에서의 체크 포인트고 대응 전략이라는 거죠. 네. 그 부분 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우리 이 소재와 관련해서는 네. 뭐 많은 분들이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조정을 받고 다시 분명히 내년도에 주도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상하고 그래서 그러한 기대감인지 그것을 들고 있으신 분들은 좀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게 기다리는데 네. 근데 문제는 완성 배터리 쪽이란 말이죠. 배터리 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네. 이쪽의 주주들은 물린 거 지금 정리하자니 분명히 괜찮기는 한데 이 네네. 분할 상장 이슈 결국 이게 되면서 다시 한번 오를 기회가 오지 않을까? 내 그 손실을 만회하면서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분들이 정말 태반이란 말이죠. 배터리 셀 3사.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상장하게 될 거고. 제 개인적인 결론은요. 지금 오히려 배터리 셀 3사 살 거예요. 오히려 물을 탈 것 같습니다. 저는. 올라가는 거. 요거를 한번 차트별로 좀 한번 설명을 해봐 주시죠. 일단은 먼저 흐름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올 여름부터 가장 2차 전지가 추가적으로 올 한 해 내내 강했지만 그 기폭제가 되었던 상승의 강한 트리거는 바로 SK이노베이션이 에코프로 BM에 준 10조 원대 대규모 수주였습니다. 20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 10조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른 확신이 나왔기 때문에 여타 양극재, 음극재 등등등 해가지고 증설이 나타나는 거죠. 양극재만을 가지고 배터리를 만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2차 전지 양극재가 먼저 계속해서 랠리가 나타났습니다. 양극재만 계속해서 가다 보니까 올 여름에서 가을로 바뀔 즈음에 갑자기 대주전자 재료라는 걸출한 2차 전지 음극재 실리콘 첨가제 쪽이 같이 들어가요. 자,
충전 시간, 배터리 용량 늘리는데 우리가 필요하지? 2차전지 첨가제. 양극재 가고 음극재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가장 강했던 쪽이 어디냐면 전해액 쪽이었어요. 동아기업이라든지 신규 상장한 스펙 상장 엔캠 이러한 기업들이 그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까지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자 너희들 양극재가 잠깐 가다가 잠깐 주춤했었던 이유가 NCM, NCMA 3원계, 4원계에서 LFP로 변경하는 그런 타이밍이었었죠. 그때 뭐가 등장을 했었죠? 일렉포일. 야, 양극재는 이렇게 바뀌더라도 인산철이나 3원계, 4원계 바뀌더라도 우리 들어가는 동박 쪽은 계속해서 들어갈 거야. 그럼 동박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면 소재가 한 바퀴 다 돌았죠. 유일하게 안 돈 소재가 배터리 분리막 쪽이었는데 분리막이야 SK IET 2대 주주가 결국 조합인데 그쪽 매각을 하겠다잖아요. 블록딜 이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은 다 못 갔어요. 근데 그 다음 차례 올라올 수 있는 데가 어딜까요? 저는 오히려 배터리 셀 3사라고 생각을 해요. 못 갔었던 이유는 심플하죠. LG화학에서 불났대요 또. GM에서 다시 한번 또 리콜 사태 터지고 제규어에서 터지고 이런 부분이 나타났었고 SK이노베이션은 갑자기 이와 관련되어서 또 물적 분할한대요. 그러면서 배신주로 등극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보시면요. 자, LG화학이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이 앞서 이제 한 바퀴 이렇게 돌았잖아요. 그 밑에 단에서 올라올 수 있는 쪽이 저는 이런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지난주에도 동일하게 말씀드렸어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왜냐하면 앞서 이런 순환매가 나오는데 이 친구가 1월 중순에서 말 정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오겠대요. 70조 원 밸류에 들어오겠대요. 시장 친화적인 가격이라고 합니다. 뭐 100조 원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 나오니까 눈높이는 그렇게 다른 것 같습니다. 여튼 70조 원이 들어오는 그런 모멘텀이 있으니 배터리 셀 3사 입장에서도 추가적으로 내가 좋은 값을 받기 위해서는 리레이팅이 필요합니다. 1번. 그리고 두 번째. 추가적으로 이와 관련지어서 이에 따른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고 싶은데 현실적인 대안은 LG화학이잖아요. 지금은. LG화학을 추가적으로 지금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월 중순 전후에서 또 청약할 때쯤 전후해 가지고 LG화학을 밟고 에너지 솔루션으로 넘어가겠죠.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게 된다면 오히려 2차 전지 지금 떨어지고 뭐 이거 하지만 LG화학이나 뭐 이런 배터리 셀 3사를 갖고 계신 분들 너무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부터는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역배열이 나와 있어서 장기 이평선 이런 부분 돌파하는 거 나오면 그리고 기존의 전 고점 이런 부분 돌파하는 게 나오면 저 같은 물을 타겠다고요.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그래가지고 차라리 이런 부분을 언제 파느냐 1월 중순 전후 그때 가가지고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 들어올 때쯤 해가지고 오히려 그때 가서 일정 부분 트레이딩 하실 분 트레이딩하고 성장성 이런 부분이 더 나오게 되면 기존의 SK 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는 배터리 쪽 계속 가져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오히려 그쪽 가지고 계신 분들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런 부분으로 전략을 세분화시켜서 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오늘 나온 그 경제 뉴스 가운데 이렇게 헤드 눈에 들어온 게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면 몰빵할 거예요. 뭐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지금 LG화학 이 분할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일이 지금 결정이 났나요? 1월 중순에서 말로 알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그 무렵까지 그렇다면 LG화학의 그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LG화학 우리가 이전까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왔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되는 이슈로 LG화학이 오를 것이고 그때가 LG화학에 몰린 분들은 탈출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 오르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냐? 상장일 전까지냐? 아니면 뭐 상장 후까지냐? 아니면 뭐 상장 일주일 전이냐? 뭐 여러 의견들이 있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기대감에 베팅을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이벤트 드리븐 전략, 일정 매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상장일 자체가 결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1월 20일을 말씀드릴게요. 1월 20일이라면 저는 딱 일주일 전쯤 1월 13일 전후 해가지고 일정 부분 줄여나가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심플해요. 게임즈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보통 이러한 기대감 자체가 보통 한 2, 3일 전일 수도 있고 일주일 전일 수도 있고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냥 마음 편하게 일주일 전부터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얘기는 결국 끝으로 갈수록 이 LG화학이라든가 이런 그 셀 업체들이 주가가 이제 많이 좀 올라왔을 때 네네. 그때는 오히려 그러니까 신규 매수의 관점보다는 좀 뭐라 그럴까 매도의 트레이딩. 관점으로 네. 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제 개인적인 시점 자체는 트레이딩에 포커스가 맞춰졌기 때문에 그래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하는 이 대어 자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엔솔이라고 저는 표현을 할게요. 이 엔솔이라는 대어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그냥 트레이딩 전략으로서 배터리 셀 3사를 체크를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 셈법은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그냥 가치 투자 관점에서 가져갈 것인가 그 여부는 그 이후에 결정을 하면 되는 거죠. 왜? 시장의 방향이 만약에 내년에 2차전지 주도 섹터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면 오히려 지금 이렇게 그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려는데 수익이 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더 길게 가져갈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은 오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트레이딩으로 접근했는데 주도 섹터로 들어와서 장기 가치 투자로 가져가는 것 자체는 오케이. 왜? 수익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신 반대는 안 된다. 트레이딩으로 접근했는데 손실이 나가지고 장기 가치 투자하는 것 자체는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시장 흐름 보고 그때 가서 주도 섹터가 어딘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지금 LG화학 들고 계신 분들, 그 다음에 또 새로 매수의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은 요 말씀을 잘 한번 그 점검해 보시고요. 또 SK이노베이션 관련 주주들도 LG화학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를 잘 지켜보고 기억하고 있다가 역시 이제 거기서도 상장 분할 상장 나올 때 잘 그 적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일정 부분 네, 팔고 일정 부분 또 가져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당연히. 네, 알겠습니다.